자, 모의고사 32번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시장 메커니즘이 어떤 역할을 한다? 시장은 어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어때? 개떡 같아요? 안 사요. 맞죠? 가격이 비싸요? 안 사요. 그러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공유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소비자들이 선호와 상황을 즉각적으로 그죠? 반영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 시장 메커니즘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맞죠? 뭐 즉각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죠? 현실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 문장. A grassroots of market mechanism이죠. 시장 그죠? 메커니즘 뭐 방법이란 말이야. 시장 방법의 큰 힘은 대띠아라는 것입니다. 자, 유인책이 있다는 겁니다. incentives. 개인들이 그들의 지식을 드러낼 유인책. 뭐를 통하여? 행동을 통해서.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은 자기 행동을 한단 말이야. 마음에 들지 않는 어때요? 미장원에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 간다는 겁니다. 한번 갔더니 뭐야? 이상하게 깎아. 뭐 저리 됐단 말이야. 저래. 그럼 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다시. 오케이. 자, 이것은 서 있다. 대조적으로 많은 전략적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이것은 서 있다. 그 서 있다가 뭔데요? 그냥 대조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략적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서 있다, 대조된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협상입니다. 정치적 협상은 뭐 어때요? 말은 굉장히 미사역으로 하고 오늘은 죽이네 가다가 내일 어때요? 우리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치를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죠? 안 그래? 자, 그리고 그 정치 협상에서는 이니치죠. 자, it is wise not to let. 하게 하지 않는 것이 유명하다. 이때 to는 not이 to를 부정하죠. 다른 편이 알도록 하게 하지 않는 게 유명하죠. 정치적 상황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선호와 생산 능력이 무엇인지. 그죠? 이거는 의문사로 보는 겁니다. 자기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정치적 상황에서는 어때요?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시장은 그렇지 않죠. 완벽히 경쟁적 시장은 그죠? clears on the spot. 이거는 on the spot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현장에서 라는 뜻이잖아. 현장에서. on the spot. 이게 현장에서 뜻이거든. 그래서 현장에서 clear는 뭐 깨끗하게 하다. 그지? 이런 말이잖아. 그럼 바로 깨끗하게 된다. 즉 바로 균형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의역적 표현입니다. clears on the spot. 그죠? 현장에서 바로 정해진다. 현장에서 균형 상태가 되는 시장. 됐나요? 완전 그죠? 경쟁 시장에서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한 전략은 어떤 전략을 말합니까? 정치인들이 그죠? 애매한 전략. 남이 나를 모르게 하는 전략. 이런 것은 그죠? 여지가 없다. 만약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많은 모델이 가정하기에 이거는 삽입줄로 버리면 됩니다. 만약 가격이 고정적이지 않는다면 개인들은 어때? adapt. 적응하죠. 행동을 그죠? 적응한다. 행동을 조정하다. 행동을 적응하니까 행동을 조정한다. instantaneously. 즉시 행동을 조정한다. 그들의 선호나 상황이 변할 때마다 어때요? 그죠? 개인들은 즉시 행동을 조정한다. 그들은 멈춘다.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만족시키지 않는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않는 물건을 그죠? 구매하는 것을 멈춘다. 뭐 stop buying도 당연한 이야기죠. stop buying 하는 것을 멈추다고 stop selling items.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멈춥니다. 제공하지 않는 그들에게 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를 멈추겠죠. 마찬가지 stop buying가 나타났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물건을 구매할 이유가 없고 그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득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할 리가 없잖아. 시장에서는. 됐나요? 아마 왜 이랬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자, 그다음 아마도 뭡니까? 전환하면서 다른 제품의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만약 그들이 동기적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fall into denial 부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인에 빠지면서
사실에 대해. 그죠? 그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것에 빠지면서 동기에 문제가 있다면 이 말 자체가 뭔지를 좀 기억을 좀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동기의 문제가 무슨 말이야? 동기의 문제. 자, 수요가 없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알았나요? 시장에서 이미 답을 내렸는데 본인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 즉 동기적 문제가 있다면 이란 뜻입니다. 알았나요? 그죠? 그러면 시장은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가끔씩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brutal 하면 어때요?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자, 주어 동사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뭡니까? 대띠아를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낸다. 그들이 더 좋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겠다. 됐나요? 그들이 이 사실을, 이게 배려가 좀 그런데, 그들이 더 잘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해석 어떻게 됐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이게 이제 요 문장 해석이잖아. 근데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다시요. 그들은 받아들인다 이 사실을. 배려가 뭐죠? 부사로서 왜래? 그죠? 비교급이잖아. 더 잘. 적자. 왜이겠죠? 그들은 더 잘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 라는 것을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드러내게 된다. 더 잘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 말 자체를 좀 의역해서, 그죠? 기억을 좀 해야 되겠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좋겠다. 더 잘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게 직역입니다, 이게. 알겠나요? 더 잘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 라는 것을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한테 드러낸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죠? 자, 이게, 자, 이런 거죠. 나의 상품이 어때요? 시장성이 없어요.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디나이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알았나요?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은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죠? 더 잘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어때요? 그러는 게 낫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폭삭망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죠? 내가 조금 좀 안 좋은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니? 가격이 너무 비싼데도 사람들이 어때요? 이거 좀 비싼데 라고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산자가 인정하지 않니?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한다?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어때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을 그들한테 드러내준다. 즉 폭삭망하게 해준다. 맞죠? 이렇게 적응하지 않으면 이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요 부분은 좀 쌤도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자, 더 잘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 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뭐 좋다. 그렇죠. 이게 야 이거구나. 그렇죠. 이 자체는 안 되겠다. 자, 앞에 적으세요. 그렇죠. 이래 돼야 되겠죠. 이거는 웰의 비교급인 베러, 이거 좀 이상하고요. 헤드베러를 나타내네요. 맞나요? 헤드베러. 너 많은 편이 낫겠다 이 말이잖아. 맞죠? 헤드베러에서 자주 헤드를 축약해서 they had better accept잖아요. 근데 they'd better accept 이렇게 드로 줄이기도 하고요. 드를 더 줄여갖고 그냥 had better, they better accept 이렇게 표현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had better다 이렇게 그죠? 보는 것이 이 내용과 맞아 떨어지겠죠? 그럼 had better 뜻이 뭐죠, 예언아? 뭐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맞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는 것을 잘한 방식으로 드러내준다. 됐죠? 자, 그 다음 소중한 헤드웨어를 파악했었나? 아니요. 그래요. 자, 3상 갑니다. 자, 무슨 말이야? 자, 사전적 의미가 계속 수정된다. 예시가 나오죠? 원래 addict라는 말은 어때요?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스스로 재산권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뭐다? 중독자 addict란 말이에요. husband 남편이잖아요. 남편은 애초에 어원이 뭐다? 주택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알았나요? husband. 근데 집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된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이 포키스란 말이야. 폭스인가? 가이 폭스 맞나요? 요 사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어때요? 배들을 어때요? cool 이렇게 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죠? 가이라는 말이고. 그냥 가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 언제 쓰는 말이 현대 영어에서는 남자를 가이라 합니다. 좀 터프한 남자를 가이라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새끼는 원래 그죠? 폭스라는 새끼가 이 테러범입니다. 국회의사당을 폭발한 테러범이었는데 원래 범죄자잖아요. 그런데 브로드웨이에서 조금 어떻게 해요? 좀 미화됐나요? 그래서 나쁜 새끼가 어때요? 배드가 쿨로 어때요? 좀 바뀌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이건 다른 거구나.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이거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가이라는 새끼가 원래 이제 폭파하려는 테러리스트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로열리스트들은 그들의 그를 닮은 인형을 불태워 버렸어. 이 새끼가 아주 나쁜 새끼야. 맞죠? 너무 끔찍한 새끼니까 인형을 어때요? 그죠? 만들어가 불태웠는데 그것에 가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새끼는 어때요? 테러 분자 나쁜 새끼라는 말로 사용됐는데 어느 날 조금 어때요? 좀 긍정적 이미지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는 배드는 아주 좋은 이란 말이고 쿨은 원래 차가운 뜻이잖아, 쿨이. 근데 멋진이 되고 위키드가 뭐죠? 그죠? 사악한이라는 뜻이잖아요. 탁월한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언어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3선 갑니다. 자, dictionary definitions. 사전적 정의는 이다.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진다. revised. keep up with입니다. 변화하는 사용과 지식을 keep up with가 뭐죠? 따라잡다죠. 따라잡기 위해서 수정된다. 로마 시대의 에딕트. 그죠? 원래는 중독자지만 로마 시대 에딕트는 다른 말이에요. 요 사례를 여러분들이 여기 무슨 말인지 가이라는 말이죠. 전부 다 애초에는 어떤 말이었는데 그죠?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술형 그죠? 문제에 나올 수 있죠. 로마 시대에 에딕트는 사람들이었다. 빚을 갚을 수 없었던 unable, 빚을 갚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서 줬던 사람입니다. as slaves, 노예로서. 채권자에게 내가 빚을 못 갚으니까 차라리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일할게. 맞죠? 나를 부려라. 빚만큼. 이게 바로 addict란 말이에요. 그 단어는 결국에 연상되었죠. associated, 연상된. 약물 의존과 또는 약물 의존의 어때요? 의존으로 연상되었다. 연결됐다. 연결된 맞나요? 연관된 하겠어요. 연상된 또는 연관된. 약물 의존으로 연관되어지게 되었다. come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잖아요. 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죠. come to. 자, 한 사람은 노예가 된다. 자신의 중독에 노예가 된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예시물이 됩니다. 이거 순서 좀 잡을 수 있나요? 그 나열식이니까 조금은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해요. 그냥 순서 배열 문제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왜 이유가 없잖아. 그냥 이렇게 세 가지 알았나?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때요? 요즘 현대어에 사용되는 이런 것들 이거 있죠? 미국 속어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네 개죠. 이렇게 끊어놓고 글의 흐름 자체를 그죠?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화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어때요? addict란 단어였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남편이란 husband는 원래 refer to가 뭐다? 언급하다죠. refer to의 이 to는 당연히 전치사 to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ing 형태를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refer to ing죠. 그죠?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적어놓고요. 언급하다. 그죠? 아니면 refer to 자체를 수거로 기억하세요. 언급하다. 그죠? 알아야 되죠. 자, homeowner,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죠. have nothing to do with입니다. nothing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다가 뭐 something 이랬으면 안 됩니다. something을 써버리면 뭐가 되죠?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 되잖아. 그죠? 지금은 결혼하는 거와 관계가 없다. 맞죠? 집주인이 되는 거, 집주인이 되면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집 사는데 너 결혼 안 했어? 너 이 새끼 나쁜 놈이네, 깜빵이가. 이거 아니잖아. 집 사는 것과 결혼은 관계없는 말이잖아. 그래서 nothing to do with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own, 소유하다죠. 그 재산은 집을 말하겠습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은 만들었다. 자, it likely that이야 일 것 같도록 만들었다. 요거는 문장 구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칠판 볼게요. 원래는 it is likely that 뭔 뜻인가요? 뭐뭐일 것 같다잖아요. 맞죠? it is likely that 뭐뭐일 것 같다. it은 뭐가 됩니까? 빈칭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지 않는 거잖아. 뭐뭐일 것 같다 라는 문장입니다. 맞나요? 자, 요 문장이 그죠? SVOOC 몇 형식인가요? 5형식이죠. 5형식의 O와 OC의 관계도 뭐다? O가 OC 한 대가 성립되잖아요. 이해되죠? O와 OC의 그죠? 요 관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뭐일 것 같다라는 말을 뭐뭐일 것 같도록 이렇게 그죠? O와 OC의 관계에 들어가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가? 물론 동사가 여기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동사가 빼지고 likely가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 is은 뭐가 된다? 가목적어, that은 진목적어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알겠나요? 다시 자, it is likely that이 O와 OC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it likely that이 되는 거죠. 그럼 it is likely that 예언 해석해 봐요. it is likely that 뭐뭐일 것 같다. 말을 하라고. it is likely that 가마 이게 OOC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러봐요. it is 빼고 likely that 주어 동사가 되죠. 그럼 이거 해석해봐요. 뭐뭐일 것 같다가 뭐뭐일 것 같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O가 OC 하도록이잖아요. 이해됩니까? 안 되나? It is likely that을 애초에 모른다면 말이 안 되고요. 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읽으세요. It is likely that. It is likely that. 뭐뭐일 것 같다. 맞나요? 가만 is가 없고 it likely that은 뭔데요? 뭐뭐일 것 같도록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칠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봐요.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만들었다. 요까지가 주어 동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OOC란 말이에요. O 안 적혀있네. 여러분 책에다가 O를 적어놓게 OOC. 맞죠? 가면 that이야 일 것 같도록 가면 더 that이야 일 것 같도록 만들었다. 이런 논리로 된 거예요. 네가 짝을 찾을 것 같도록 됐나요? 더 네가 짝을 찾을 것 같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because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됐죠? 다시 갑니다. 하지만 집을 소유하는 것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일 것 같도록 네가 짝을 소유할 것 같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단어는 결국 의미하게 되었다. 남성을 어떤 남성인가요? 그죠? wed, 그죠? 웨딩 알잖아요? PP입니다. 그죠? 결혼되어졌던
남성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런 식의 논리. 자, 그 다음. 자, 또 다른 예시입니다. 이제 가이에 관한 이야기죠. 가이. 이 새끼, 가이. 자, 이 시기에 1605년 11월 5일자에, 그죠? 폭스가 try to blow up. 폭파하려 했었다. 영국 국회를 폭파하려 했다. 그는 잡혔죠. captured, 잡힌. 당연히 현행범으로 잡혔겠습니다. 잡혔고 put to death. 이거는 처형 가까이 사형, 죽음이죠. 처형으로 두어지게 되었다. PP 누구지? was captured, was put to death입니다. 처형되었다. 충성파는 뭐야?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았나? 그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극단적인 사람들, 충성파. 됐나요? 그죠? 충성파들은 초상을 태워버렸다. 그의 초상이겠죠? 그죠? 여기 나옵니다. 사람을 닿게 만드는 인형이죠. 초상 인형을 어때요?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초상 인형을, 목주어입니다. 그 초상 인형을 그들은 별명 붙였습니다. 가이라고. 됐나요? 얘가 원래 뭐였다? 이름이 가이 폭스잖아요. 가이 폭스라는 새끼가 국회를 폭파시키려고 했던 놈이에요. 그래서 보수 우파들이 뭡니까? 이 새끼 인형을 만들어 갖고 불살하는 그런 행위를 했고, 가이 폭스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 인형을 뭐라 했다? 가이라고 했는 거예요. 맞죠? 가이 태워 없애!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 그래서 가이라는 말이 만들어졌고, 수세기 후에 그 단어는 잃어버렸죠. 부정적 함축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는 테러 분자인데, 그죠? 부정적인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은 Guys and Dolls라가 이름 불려지는 이죠. equal called 적습니다. named, called 다음에 보가 나오죠. 자, 이거라고 이름 불려진 뮤지컬이 상연되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요거는 좀 다시 신경 써서 볼게요. 그죠? 가이 폭스가 국회의사당을 폭파시키려 했었는데, 이제 체포됐고 처형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수 우파 로열리스트들이 왜 했다? 이 새끼의 인형을 만들어서 불사르는 그런 정치행위를 했습니다. 그 인형을 뭐라 했다? 가이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야. 근데 수세기 후에 어떻습니까? 그 가이라는 그 놈의 부정적인 의미를 어때요? 그 단어가 나중에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브로드웨이에서도 어때요? 가이 앤 덜스라고 이름 붙여지는 뮤지컬이 또 상연되게 됐다는 거죠. 됐나요? 그렇다 보니까 가이가 어때요? 이제 원래의 의미를 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남자, 좀 터프한 남자를 지칭하는 말로 현대는 사용되고 있죠. 요까지가 이제 요거 가이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미국 속어에서 슬랭 속어입니다. 배드는 굿을 의미하고, 쿨은 great를 말하고, wicked는 excellent를 의미합니다. 맞죠? 속어면 속어. 실제로 이게 wicked 하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죠? 옛날 일본 총리 아베 총리가 있잖아요. 아베 총리가 트럼프한테 악을 겁나 잘했습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어요. 아베가 트럼프한테 가고 막 다 해줄게요. 미국 투자하겠습니다. 살수익 하겠습니다. 오만상 다 이야기해놓고 아베가 약속 한 개도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나가고 지금 테러 분장에서 걔가 죽어버렸잖아요. 맞죠? 그래갖고 5분에 우리 관세 협상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옛날 아베 총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걔를 보고 아주 위키드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직역하면 뭐야? 사악한이겠죠? 사악한이 아니라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야? 아주 탁월한, 그죠? 탁월한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약속해놓고 한 개도 안 지키는 놈인데 정치인으로서 아주 탁월한 협상가였잖아. 맞죠? 트럼프가 그렇게 평가했던, 아마 트럼프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위키드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위키드가 어때요? 아주 탁월한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만약 네가 너 자신을 어때요? transport, 이동시킬 수 있다면
100년이죠. 100년입니다. 미래로 100년, 그죠? 미래 100년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면 너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 자신이 confused, 혼동되는. 자, 일단은 감정적 표현의 사람이고 PP다. 판단돼야 됩니다. confused. 혼동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의 증손자, great grandchildren이죠? 그죠? 증손자의 말에 의해서. 뭐 때문에? 그들의 언어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반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발명이죠? 됐나요? 발명했나요? 만들어낸 거겠습니다. 뭐 발명에도 관계없겠네요. 인간의 발명 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끊임없이 변하는 반영이기 때문에 언어는. 그래서 증손자의 말을 네가 미래로 간다 하더라도 걔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잖아. 뭐 당연한 겁니다. 누구하고 내하고도 말이 잘 안 통하는데. 그죠? 자, 조금 멍 때립니다. 자, anchoring. anchor는 원래 뭔 뜻인가요? 닷이죠, 닷. 배가 있으면은, 그죠? 밑에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쭉 불내려갖고 바닥에 고정시키는 게 앵커입니다. 닷이잖아요. 됐나요? 앵커이라는 용어가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 자, 소정이 설명합니다. 무슨 글이에요, 이거는? 오케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맞나요? 그죠? 이게 예언이가 있다. 예언이 사진만 딱 나타났단 말이야. 그럼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다양한 해석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나요? 근데 앵커링이라는 건 뭐라 했죠? 아까지? 닷을 내린다. 고정시킨다는 거잖아. 맞나요? 그죠? 예언이 사진 걸어놓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어때? 어블리에이션 이렇게 제목을 달아버릴 수가 있었으니까 아시아 하면서 막 이게 비하하는 그런 식으로 고정돼 버리죠. 맞나요? 와, 전형적인 한국 미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게 남자와 여자의 대위적 관점으로서 그죠? 여성들에 대한 어떤 것들의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맞죠? 근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인종차별적 어떤 논지로서 글자 한 글자 뭐 에이시안 맞죠? 이렇게 붙여버리는 순간에 이 이미지가 닷을 내리는 거예요. 다양한 해석이 안 돼. 그냥 그걸밖에 정해지지 않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미지가 다양한 그죠? 해석이 있는데 텍스트를 만들어 버리는 순간에 앵커링 효과가 있다. 앵커링이라는 것은 뭐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요 이미지는 요걸로만 해석해라. 뭐 이런 녹음 저로 가면 안 되는데 예언이 앞으로 가면 안 되겠다. 자, 갑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자, the term anchoring, anchoring이라는 용어는 도입되어졌다. 이 사람에 의해서 관찰했던 텍스트가 종종 사용된다라는 그것을 관찰했던 이미지 옆에서 그죠? 초점은 그죠? 사진에 있었다. 그죠? 의미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 수고의 관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be used to are 이거 시험 문제에는 많이 나오는 거 확인했잖아요. be used to are 쌤이 위에서라고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이유가 여기 are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ing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be used to ing는 익숙하다는 말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be used to are 뭐뭐 위에서 사용된다. 글이 종종 사용된다. 이미지 옆에 맞죠? 그의 초점은 사진에 있었다. 그의 초점은 사진에 두어졌다. 이 말이겠죠? 어쨌거나 의미를 제한하기 위해서 confine 적어라. 제한하다. 제한하다. 한정하다. 이 말입니다. 라는 것을 관찰했던 이 사람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그럼 후에 연결 부위가 에서부터 이까지 전체다가 후에 걸려지겠네요. 자, 모든 가능한 문자 그대로의 literal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함축된 해석 of가 뭐다? 뭐뭐 중에서 적으세요. 뭐뭐 중에서. 이미지가 끌어낼 수 있는, 그죠? 이미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이것 중에서 텍스트는 어때요? 포인트,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죠? 관객을. 뭐 쪽으로? 그죠? 뭐뭐 쪽으로잖아. 바라는 특정 방향 쪽으로 이거 보는 사람을 향하게 할 것이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하지 말고 광고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해 라는 효과를 앵커링 효과를 한다. 그 문자가 그 앵커링 효과를 만들어낸다. 광고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기에 상징적 메시지가 어때요? 이끌지 못한다. 식별을, 해석을 이끌지 못한다. 됐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광고할 때에, 맞죠? 이 사람이 주장하듯이 상징적, 어때요? 메시지가 식별과 해석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죠. 그냥 이미지만, 상징적 메시지는 뭐죠? 이미지란 말이야. 그냥 이미지만 딱 제시했을 때, 그 해석이 너무 다양하게 만들어지니까, 이 광고업자가 원하는 해석을, 독자가 하지 않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봐요. 광고할 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징적 메시지가 뭐냐? 바로, 어때요? 이미지라 생각하면 되겠죠? 이미지는, 뭐야? 나대 법비냐? 아, 그러네, 쏘리. 상징적 메시지는 식별이 아니라 해석을 유도한다. 그렇죠. 나래의 법비죠. 그래서 상징적 메시지, 즉 이미지는 어때요? 식별이 아니라 해석을 이끈다. 나래의 법비네요. 그럼 식별이 아니라 해석을 이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정아? 하고자 하는 말을 인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알겠나요? 자, 상징적 메시지는 식별이 아니라 해석을 이끈다라는 말은, 식별은 뭡니까? 식별은 뭐를 말한다? 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달이죠. 됐나요? 메시지 전달입니다. 광고업자는 이 광고를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동차는 아주 안전한 자동차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지만 제공해버리면 사람들이 뭐 한다? 해석한단 말이에요. 해석은 뭐야? 자기 멋대로 이해한다는 거죠.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해석하니까요. 됐나요? 보는 사람은 그죠? asked, 요구된이죠. 요구되지 않는다. 뭐 하도록? 인식하도록. 그들이 보는 것을 어때요? 인식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도록 요구된다. 왜 그것을 보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광고에서 광고업자의 목적은 뭡니까? 그냥 이거 보면서 다양하게 해석하라가 아니고 우리 제품 구매하라고를 전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미지만 제공해버리면 어떻다? 보는 사람이 그죠? 그 메시지를 못 알아먹고 다르게 해석해버릴 여지도 있잖아요. 아셨나요? 그죠? 우리 자동차를 사라고 라는 이미지로서 멋진 자동차 이런 것을 해놨는데, 나도 미래에는 열심히 살아서 그죠? 저런 자동차 갖고 싶다. 이런 그냥 막연한 꿈 꾸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라고 이 말을 그죠? 제시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자, 다시. 그래서 상징적으로, 즉 이미지만 제공해버리면은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단 말이야. 다시요. 보는 사람은 요구되는 게 아니야. 그냥 인식하다, 알아보다, 멋지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니라 이해하도록. 왜 보고 있는지. 먼저 보는 사람이 내가 저 상표를 사고 싶다. 그리고 뭘 의미하는지. 내가 차 사라는 이야기구나.
알아먹도록 어때요? 광고를 해야 되잖아.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합함으로써 이미지를 글과 결합함으로써 광고업자는 만들어냅니다. 상징적 의미를. 정확한 상징적 의미. 구체적인이죠. 구체적인. 됐나? 구체적인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 뜻이죠. on the one hand입니다. 한편으로는 여기죠. 이렇게 한편으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거 봐요. on the other죠. 다른 한편입니다. 이게. 그죠? 한편으로는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풍부한 그죠? 상징적 의미. 됐습니까? 자, 이 말 좀 어렵습니다. 다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thus. 그래서 더하면서 뭐를 더해요? 깊이를 더하면서 그리고 제거하면서 폭을 이성적이고 감정적 해석이죠. 해석의 폭을 eliminate 제거하면서 됐나? 자, 이런 거죠.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맞죠? Buy it right now.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고 여기에 또 안에 뭐가 있다? 예언이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때 이미지만 있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해석이 너무 다양하고 사람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맞나요? 해석이 풍부하게 되겠죠. 이미지만 있으면. 그럼 반대로 글자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구체적이긴 하지만 너무 딱딱하죠. 맞죠? 구체적이고 정확하지만 너무 딱딱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밋밋하다는 겁니다. 딱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미지와 글자, 텍스트가 결합됐을 때 이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리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어때요? 그죠? 조금 넓어지는 범위가 넓어진 효과가 있으면은 이 넓어지는 것을 뭐가 이 글자가 한정시켜주는 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그죠?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가볼게요, 부분. 다시요. 이미지와 글자를 결합함으로써. 이거 색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미지와 문자를 결합함으로써 광고업자들은 만들어냅니다. 상징적 의미. 한편으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됐나요? 다른 한편으로는 풍부한. 리처는 뭐가 만들어냅니까? 이미지죠.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은 뭐가 만들어내죠? 요거는 텍스트가 하는 역할이죠. 리처는 뭐다? 이게 이미지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깊이를 더하면서 됐나요? 깊이를 더하면서 폭을 제거하면서 됐나요? 폭이라는 것은 뭐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어때요?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이미지 해석이라고 적을까요? 이미지 해석. 맞나요? 밑에 오른쪽 나오나?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해석의 폭을 제거하면서 너무 넓게 다양하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죠? 자, 머릿기사와 태그라인, 끝맺은 말입니다. 광고의 머릿말과 그죠? 끝맺은 말은 그죠? 지시합니다. 안내합니다. 안내인가요? 안내하다. 독자를 안내합니다. 뭐를 통하여? 의도된 이미지죠. 이미지의 의도된 의미를 통하여 독자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독자는 피합니다. 그죠? 일부를. 그리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하지 말고 그죠? 광고업자가 제시하는 맞죠? 그것만을 받아들여라. 그죠? 이래 되죠. 그것은 원격 제어합니다. 뭐를? 독자를. 뭐 쪽으로? 사전에 선택된 의미를 향하여 독자를 원격 제어하게 됩니다. 다시
어이, 좀 싫어해. 티켓들이. 아이! 봤지? 인정해. 잤잖아. 졸았지? 졸았겠지? 인정 안 해? 이런 개사기꾼 같으냐고. 어? 그래서 다시. 우리 광고에 있어서 이미지만 제시하면은 해석의 폭이 너무 다양하다고요. 그래서 광고업자가 원하는 그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한다? 텍스트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해석의 폭이 제한되고 요것만 이미지를 가져라. 그러면 사실 그 텍스트만 붙이면 되잖아. 그럼 어때요? 너무 딱딱해. 해석의 여지가 없으니까 밋밋하단 말이야. 폭은 주되 폭을 제한하는 것이 맞아? 이게 앵커링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나요? 앵커링은 그저 닷을 내리고 고정시키는 효과다라는 것이죠. 좀 쉬다가 뭐 욕했어? 아니 끌었어. 찔리지.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자면 큰 질량은 태양과 같은 큰 질량은 구부린다. 시공간을 구부린다. 아인슈타인 이론입니다. 알았나? 상대성 이론은 시간도 구부리고 공간도 구부린다. 라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에 비해서 뉴턴의 이론은 그러한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그저 시공간의 휘어짐은 lead to 이어지다. 뭐뭐로 이어지다죠?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뭐와 같은 현상이죠? 중력의 렌즈 효과처럼 됐나요? like잖아. 중력의 렌즈 효과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력 렌즈 효과에서는 이 말이죠. 빛은 먼 별의 빛은 어떻게 된다?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알았나요? 자, 먼 별의 그죠? 멀리 떨어진 별의 빛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어피어는 씀의 개념이죠. 보이는 그 중력 렌즈 효과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지나갈 때입니다. pass by. 큰 질량 옆이죠. by라는 것은 그죠? 뭐뭐 옆에라는 뜻입니다. 큰 질량 옆에 그것이 지나갈 때. 태양과 같은. 됐나요? 이때 데이가 뭐죠? 스타인가요? 이게 되나? 맞나? 빛인데? 맞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와, 이거 데이로 했네? 데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별, 이걸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빛이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말할 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빛이 태양과 같은 큰 질량 옆을 지나갈 때 이때는 라이트인데 이걸 왜 데이로 했을까? 맞죠? 이 별에서 빛나는 이 빛이 그죠? 이거잖아.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빛들. 이거는 단수고 이건 복수로 썼습니다. 특이하네요. 해석해봐. 맞나, 소정아? 데이가 빛 맞나? 근데 왜 데이를 썼을까? 집합명사로 맞나? 어제 설명하는 것처럼 집합적 어제 맞다. 어제 아니나? 지난 시간에 집합 너가 수업 안 했구나. 자, everyone을 이야기하잖아. 모두가 행복했다 했을 때 그들은 뭐 어때?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할 때 everyone을 뭐로 받는다? 데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았나요? 집합적 개념은 데이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때 이 라이트를 집합적 개념으로 보는 것인가? 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뭐 빛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빛이 통과할 때 태양과 같은 큰 질량 옆을 지나갈 때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중력 렌즈 효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는 빛을 이야기합니다. 자, 집합적 개념일 때는 어때요? 데이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는 이 렌징 효과죠. 중력 렌즈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낮 동안이죠. 이게 낮입니다. 낮 동안에는 태양이 나와 있는. 맞죠?
자, 별빛이 태양과 같은 큰 질량을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빛이 휘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찰이 되냐? 관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죠? 낮에는 어때요? 안 비잖아요. 별빛이 낮에는 안 비죠. 태양의 빛에 의해서 가려져 갖고 별빛이 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없습니다. 별빛보다 태양빛이 훨씬 더 밝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하늘에 별빛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기정아, 낮에는 왜 하늘에 별빛이 안 보이죠? 별이 없나? 별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죠? 별빛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다? 태양빛이 너무 밝았어. 다른 빛은 안 보일 뿐이다 말이야. 별빛은 있지만. 그 밤에는 어땠다? 태양이 지구에 비추지 않기 때문에 별빛이 그저 관찰이 되는 것이겠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식입니다. 일식. 1919년에 있었던 일식은 허락했다. 과학자들이 관찰하도록 태양의 중력이 어때요? 하고 있었던 것. 두의 목적 없다. 왔다음에 불완전하다. 빛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별로부터의 빛에 그죠? 태양의 중력이 그죠? 하고 있었던 것을 관찰하도록 허락했다. 맞죠? 낮에는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별빛을 볼 수 없지만 그죠? 일식이 생겼을 때 일식은 뭡니까?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는 태양이 지구에 태양빛이 안 보이니까 별빛이 관찰되고 그때 별빛이 태양 옆을 지나갈 때 어떻다? 휘어지는 현상이 어때요? 관찰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별은 태양 주변의 별들은 appear, 뭐뭐처럼 보이다죠. 맹심이고요. 그 다음에 완료부정사를 썼습니다. 완료부정사는 그죠? 동사보다 이전에 to를 2FP로 쓰잖아요. 태양 주위에 이 별들은 그죠? 이동했던 것처럼 보였다. 정상적 위치로부터 됐나요? 밤하늘의 정상적 위치로부터 태양 주위의 별들이 어때요? 이동되었는 것처럼 보이더라. 왜 이동된 것처럼 보이나요? 그죠? 별빛이 휘어져 버렸잖아. 저기가 원래 별이 있었는데 태양의 어때요? 자기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별빛이 휘어지니까 밤에 관찰되는 위치와 낮에 그때 월식 상황에 일식 상황에서 관찰되는 별의 위치가 달라 보이더란 말이야. 북극성은 원래 저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낮에 일식이 생겼을 때 낮에 볼게요. 북극성이 어때요? 저기가 아니라 옆으로 이동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휘어짐이 생기니까. 됐나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에서 증명된다라는 말이죠. 자, 별들은 태양 주변의 별들은 어때요? 이동했던 것처럼 보인다. 완료부정사. 그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동은 훨씬 더 컸습니다. 맞나요? 뉴턴의 어때요? 이론이 예측했던 것보다도 이동이 훨씬 더 컸다. 하지만 정확히 그 위치, 예측되었던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예측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36번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전체 논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위계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위계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계층이란 말이에요. 계층. 그죠? 우리는 성인, 저 위에 어때요? 그죠? 조금 높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미국 대통령 제일 높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위계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위계가 위협을 받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위계를 재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을 계급사회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알았나요? 뭐 좋습니다. 뭐 근데 위계라는 말을 그냥 일반 계급이 아니고 지금 이 글의 예시는 이겁니다. 자, 위계로 본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끼어질 때 분노가 생기는 이유가 뭐다?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내 앞에 자동차 공간은 뭐죠? 내가 점유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는 누구라도 침범할 수 없는 내가 최대가리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거야. 도로에서. 이해되나? 그런데 어떤 새끼가 그죠? 초보 운전, 맞아, 소저기 초보 운전이 잘 모르니까 이 위계를 그냥 갑자기 쑥 끼든단 말이야. 그럼 쌤 입장에서는 뭡니까? 엑스가 여기 나오는 거야. 왜? 내 영역인데. 네가 침입한 거야. 이해되나요?
그죠? 감히 함부로 네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공간이란 말이야, 거기는. 이런 인식을 이제 도로 레이지, 그죠? 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재된 위계의식이 있고, 그죠? 그것이 침입될 때는 어떻다?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자, 다시. 우리는 자연적으로 또는 본래 이런 말이죠. 원래 타고나게 뜻입니다. 본래 wired한 말 자체가 뭐야? 연결된이죠. 연결된이 뭡니까? 하기로 되어 있는 이렇게 확장됩니다. 알았나요? 그리고 유전적인 개념에서 wired는 뭐다? 타고난이라는 개념도 그죠? 연결될 수 있어요. 그죠? 유전적인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타고났다는 거죠. 우리는 본래 세상을 조직하기로 되어 있다. 하이어라키, 위계로서. 그죠? 우리는 이것을 한다. 돕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make sense of 이해하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1번입니다.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분 좋게 느끼기, 그죠? 느끼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침해할 때, 우리 위치죠. 세상에서 우리 위치를 침해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침해합니다. 1번, 2번.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이해를 침해할 때,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의 이해를 누군가가 침해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생각 없이 반응한다. 누군가가 너를 끼어든다. 동사, 대명사, 부사, 이어동사에 관한 이야기죠. 고속도로에서 그죠? 끼어들 때, 도로의 분노죠. 로드 레이스입니다. 분노죠. 도로 분노가 작동할 때, 그것은 너의 unconscious 뭐죠? 무의식의 마음이다. 말을 하는. Who are you? 너 누구니? 나를 끼어들다니 도대체 너 누구니? 맞죠? 네가 누구길래 내 위기에 침입을 하는 건데 라는 것들이 본능적으로 킥신,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너는 반응하고 있다. 위협에 반응하고 있죠? 위협입니다. 그죠? 너의 내재한 위계의식의 위협에 너는 반응하고 있어. 도로 위에서 우리는 모두가 equals,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요, 플레이, 경계해야 된다. 같은 규칙에 의해서. 딴 사람에 끼어드는 것은 위반하다죠. 위반하다. 위반, 침해하다. 그죠?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그죠?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의미한다. 더 높은 지위를. 됐나? 이것도 섹션 앞에 있습니다. 도로에서, 맞죠? 누군가에 끼어들게 하는 것은 높은 지위를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함부로, 그죠? 끼어든다는 것은, 나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내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면 결코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죠. 맞나요? 자, 또는 고려해봐라. 뭐를? 뭐뭐인 때를. 네가 좌절하게 될 때, 아이들에게. 그리고 and an argument, 그쵸? 논쟁이죠. 말다툼, 논쟁을 끝마칠 때. 뭐로? Because I said no, I said so.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라고 논쟁을 끝마칠 때를 생각해봐라. 맞죠? 엄마랑 말다툼 하는 거야. 니꺼 다시 왜? 왜? 나 말했잖아. 끝. 엄마가 말했잖아. 저 내가 알았겠지. 이 칼은 순간에 뭡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엄마는 여러분들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그냥 위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또 받아들이죠. 아, 맞다. 그랬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방송사를 했잖아. 왜 청소하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 방청소를 왜 해야 되는데? 라고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위계가 있으니까. 계급이 있으니까. 또는 사무실 equivalent, 동일한 상황. 똑같은 것을 생각해봐라 이 말이죠. Because I am the boss.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맞죠? 맞죠?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 뭐 논쟁이 끝나잖아요. 맞죠? 사장님 이 일을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사장이고 시켰잖아. 해야지. 그럼 끝나잖아. 그래서 왜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죠? 합리적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너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는 것을 멈추죠. 그리고 물러납니다. 생물학적 경향이죠. 생물학적 경향은 타고난 경향으로 물러납니다. 뭐에? 그 위계를 재확인하는 것에 생물학적 경향으로 물러난다. 라는 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겁니다. 알았나요? 요것도 색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위계를 재확인하는 것의 생물학적 경향으로 물러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타고난 본능, 무의식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죠?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엄마랑 말다툼합니다. 방청소 지금 해. 아니야, 지금은, 왜 하기 싫어. 내 지금 하면 안 돼. 이래가지 하다가 하락했잖아. 이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요, 움찔하면서 물러나죠. 근데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잖아요. 맞죠?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말다툼 할 수 없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 위계의식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그때 경상용어 나왔는 거예요. 자, 못을 고정하는 것은 어때요? 장력이 아니라 표면 간의 마찰이며 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마찰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게 판자가 있나요? 읽어 나가면서 할게요. 두 개의 나무 블록이 있습니다. 나무 두 조각 있다고요. 못을 이거 박았단 말이야. 맞나요? 못을 박으면은 이 나무 두 개가 고정되어 있겠죠. 이 고정된 이유가 뭐다?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단 말이야. 장력과 뭐다? 마찰력입니다. 장력은 뭡니까? 이 나무가 못을 누를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죠? 꽉 끼니까 이 나무 조각이 못을 박았을 때 나무의 조직이 못을 꽉 잡는 힘이 있잖아요. 이게 장력입니다. 알았나요? 그럼 못이 약하면 어떨까요? 못이 약하면은 나무의 장력에 의해서 못은 부러지잖아요. 맞나요? 근데 사실 그런 일은 없죠. 왜? 그 나무가 못에 가하는 장력이 못보다 강하진 않잖아요. 맞나요? 그 나무가 이게 꽉 조일 거 아닙니까? 이게 꽉 조고 있잖아. 이게 나무예요. 나무가 못을 꽉 잡았을 때, 딱 눌렀을 때, 나무가 꽉 조일 거 아닙니까? 이게 꽉 조이는데 여기서 장력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의 이 장력이 못을 늘려갖고 못을 끊어지게 만드는 그 힘을 가할 수는 없죠. 못이 훨씬 단단하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은 결국은 자 여기서 작용하는 그죠? 고정되는 힘은 뭐다? 마찰력입니다. 마찰력. 그죠? 이 마찰 때문에 서로 안 빠진다는 거예요. 이해되나? 그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못이 망치질 되면 강조금은 버리고 마찰력이 그것을 잡고 있다. 제자리에. 마찰력은 힘이다. 발생하는 두 가지 표면이 미끄러질 때 발생하는 그리고 두 가지 표면이 어때요? 미끄러지려 했을 때 서로에 저항하여 이해되죠? 이때 arise 동사 생각해요. 일어나는 어때요? 힘이다. 만약 네가 pull apart 떼어내려 애쓴다면 그죠? 그 나무의 두 덩어리를 떼어내려 애쓴다면 못으로 고정되어졌던 나무의 덩어리를 떼어내려 애쓴다면 목재 섬유가 잡고 있다. 못의 축을 잡고 있다. 못은 느낀다. 힘을. 그것을 어때요? rip apart. 쪼개다죠. 맞나요? 쪼개려는 힘을 못은 느낀다. 길이를 따라서. 이게 못이 박혀 있으면은 나무가 누르고 있으니까 이 못을 쪼개버리는 힘을 못은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부른다. 그 힘을 뭐라고? 장력이라고 부른다. 너의 실험은 지금 실패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서 either A or B가 나옵니다.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너의 실험은 실패한다. 너의 실험이 뭘까요 지금? 어때? 이게 떼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알았나요? 목재를 이게 분리시키거나 목재를 고정시켰는데 이거 떼내려고 하는
실험은 실패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못이 늘어나는 방식. 그래서 못이 반으로 쪼갈라지는 방식. 뭐 때문에? 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못에 비해서, 이건 뭐뭐에 비해서 하겠습니다. 못에 비해서 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못이 늘어나고 못이 반으로 쪼개지는 방식으로 어때요? 실험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면 목재가 분리됩니다. 그죠? 고정 안 되고. 또는요, 못이 느슨하게 된다. 뭐 때문에? 마찰력이 극복되기 때문에 못이 어때요? 느슨하게 되는 어때요? 방식. 이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either A or B죠. 됐나? 따라오고 있어요. 목재가 두 덩어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죠? 두 덩어리 목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못으로 어때요? 탁 박았단 말이에요. 박았을 때 어때요? 이것이 고정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력이 작용하여 못이 두 동강 나는 겁니다. 못이 부러져요. 맞나요? 그럼 이거는 고정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있는 마찰력이 있죠. 꽉 끼는 마찰력이 느슨하게 됐어. 헐렁하게 됐어. 그러면 어때? 식불 뺄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너의 실험은 어때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힘입니다. 필요한. 못을 늘리는데 필요한 힘은 훨씬 더 큽니다. 마찰력보다. 표면에 있는, 그죠? 마찰력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에 대해서. 전자가 뭡니까? 못을 늘리는 데 필요한 힘. 전자가 뭐죠? 장력이잖아요. 장력은 생각할 필요 없다고요. 목재가 그저 고정되지 않는 데 있어서 장력은 생각할 필요 없어. 맞나요? 그래서 it is 어때요? 어렵습니다, 이거. 자, 강조 구문인데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강조 구문. 자, it is the friction. 밑에 봐봐요. it is 의 강조 구문 알겠죠? 마찰력이죠. 그 마찰력 명사를 강조할 수 있잖아요. 그 마찰력으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뭐다? 신경 쓸 필요 있다. N에 그 마찰력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경 쓰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건 이해됩니까? 장력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장력은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죠. 못을 분리시키는데 엄청난 힘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못을 쪼개는데 그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나무 토막이 고정되게 하는데 신경 쓸 것은 뭡니까? 마찰력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그 마찰력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때요? 신경 쓰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이해되나요? 됐죠? 그러면은 봐봐요. 자, 요거 이 that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강조 구문의 that은 관계 대명사의 속성이 있습니다. 맞죠? 관계사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관계 대명사 이걸 뭐로 바꿀 수 있다? 위치로 바꿨을 수 있겠죠. 맞나요? 강조 구문의 that은 it is 명사 부사 that 했잖아요. 이 that은 관계사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사물을 어때요? 강조하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꿨을 수 있고, 그리고 이 with는 어떻습니까?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거다? with 위치가 만들어진 거죠. 강조 구문인데. 됐죠? 이게 정해석하기 어려우면은 이거를 with를 어떻게 하면 되죠? 저 뒤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사는 관계에서 앞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으니까. 됐나요?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이렇게 확장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원래 문장으로 그냥 강조 구문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저 신경 쓰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에? 그 마찰력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 the friction을 강조해 보세요. 그럼 it is the friction 대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with가 어떻게 할까?
관계대명 앞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죠? 근데 전인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대서는 안 되잖아요. 맞죠? 전인사 플러스 대서는 없잖아. 그래서 with which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봐요. 그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죠? 그 마찰력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뭐 목적으로 봐도 되고 그죠? 제기대명사 그죠? 강조로 봐도 됩니다. 그죠? 그 마찰력에 우리는 스스로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왔는 것은 이것이 출제됐습니다. We don't have to worry about too much about the former. 맞나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맞죠? 이렇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포머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전자가 뭐죠? 장력이죠. 장력을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답으로 했어야 됐었습니다. 알았나요? 장력. 그런데 요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요게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때요? 요거를 그대로 체크했단 말이야? 근데 학교 선생님이 뭡니까? 전자, 후자의 위치를 이거는 뭐죠? 어디 있습니까? 늘리고 쪼개진다. 이게 뭐로? 장력이잖아요. 이거와 됐죠? 두 번째, 마찰력이 극복되어지기 때문에 못이 헐거워진다. 이거는 마찰력이 관한 이야기잖아. 요 위치를 서로 바꾸었던 거예요. 맞나요? 요거와 요거의 위치. 즉, 다시 헷갈리나요? 요거는 뭐다? 뭐에 관한 이야기죠? 장력에 관한 이야기고. 요거는 뭐죠? 마찰력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요 두 개를 바꿨던 거예요. 위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자는 뭐가 됩니까? 그죠? 장력이 아니라 마찰력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마찰력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장력을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 하면은 요 앞에 건 안 바꿨어요. 요거는 또. 요거는 안 바꿨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 못을 늘리는데 필요한 그 힘은 무슨 힘이죠? 장력이잖아요. 맞죠? 자, 표면에서 그저 마찰력보다도 장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거는 안 바꿨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바꿨어야 됐죠. 위치를. 그러면은 이게 확실하게 어때요? 전자는 그죠? 장력이 아니라 마찰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위에 거는 선생님이 요거는 요 부분은 어때요? 바꿨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자라 했을 때 전자는 뭔데요? 이 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맞는 거예요, 이게. 알겠나요? 그래서 이게 GPT한테 물어보고 막 오만생 다 해봤거든요. 본장쌤과 상의하고 문제 오류입니다. 알았나요? 문제 오류예요. 근데 그때 아무도 이 신청을 못한 거예요. 한번 설명해줬죠, 그때? 맞나? 설명해줬습니다. 이 신청을 왜 못했느냐? 추석 연휴였어요. 추석 연휴고 시간 지나고 끝나니까 뭐야? 그래서 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알겠나요? 그렇죠? 자, 지금 고2들 이거 우리 여러분 친구들 있잖아, 그죠? 범인이하고 다 틀렸습니다. 이거 알았나요? 이거 그대로 있거든.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 뭐 중요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거 색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전자는 뭐다? 구체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 했죠? 장력이라 했죠. 장력 내용을 기억해요. 우리도 똑같이 이건 매력적입니다. 솔직히 출제의 그 논리는요. 전자 후자를 위치를 바꿔갖고 시험 문제 내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옛날에 은행 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좀 조심스럽고 신중한 근엄한 사람. 근데 70년대부터는 뭡니까?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행 지점장 하면 어떻습니까? 큰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노리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 투기를 하는 사람으로 이미지가
조금 변화됐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갑니다. 비비 꼬지 마세요. 전통은행 지점장입니다. 알았나요? 적어라. 지점장. 관리자죠. 50년대 지점장은 대개는 뭐였다? 존경받는 기둥이었다. 공동체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아마도 일찍 자러 가고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런 어때? 점잖은 사람 50년대 은행 지점장입니다. 하지만 70년대부터는 새로운 종류의 은행이 나타났습니다. 은행업자네요. 미안해요. 은행업자가 나타났습니다. 시끄럽고 화려하고 거만합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요. 이 은행업자는요. 좋아했습니다. Taking big risk. 큰 위험을 무릅쓰다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원했습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기를. 그리고 blow their money. 돈을 불다죠. 돈을 blow, 날리다. 불다, 돈을 날리다가 뭐죠? 돈을 펑펑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죠? 빠른 차죠. 스포츠카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싼 샴페인에 돈을 펑펑 쓰기를 원해서 기승이 난다. 잤다. 인정해라. 정찰이야. 자, 옛날에 은행업자는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70년대부터 어때요? 투기자의 면모를 보입니다. 은행 지점장이. 그래서 어때요? 돈을 빨리 벌고 돈을 펑펑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뭐를 통하여? 투기죠. speculation. 투기라고 불려지는 것을 통하여 돈을 법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죠. 뭐 때문에?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밀과 같은, 그죠? 빵을 만들 밀, 그리고 석유와 같은, 차를 운행할 석유와 같은 필요한 물건을 사죠. 사람들은 그 물건을 왜 사죠? 쓰려고 사는 거잖아. 그럼 왜 넣죠? 차를 운행하려고. 밀을 왜 사요? 쌀을 왜 사요? 밀크하면 이상하니까. 밥 먹으려고. 이게 일반적인 소비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투기를 할 때는 투기의 계절은 뭐죠? 그들은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들이 관심이 없을 때조차도, 사용하는데 관심 없을 때조차도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들은 많은 밀을 살지도 몰라요. 뭐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뭄이 예측되기 때문에. 뭐뭐 때네요. 밀을 재배하는 지역에 가뭄이 예측돼. 그러니까 밀 생산이 적겠죠. 밀 생산이 적으면 어떻다? 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내가 먹으려고 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서 밀을 구매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어떤 행위다? 소비의 행위가 아니라 투기의 행위다. speculate의 행위다고 보는 것이죠. 은행업자들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의 추측이 옳다면 그들은 나중에 그 밀을 팝니다. 뭐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맞나요? 마지막 색칠 for profit죠. 맞죠? 사용을 위해서 아니죠. 밀을 이익을 위해서 밀을 팔잖아요. 그죠?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 이유가 내가 쓰려고가 아니라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물건을 구매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한다? 투기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70년대 이후 은행 지점장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종이는 아주 특이한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휘어지죠. 또 구부립니다. 맞죠? 구부려서 어때요? 딱 선이 또 정해집니다. 종이에 구부러진 선이 딱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종이접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재료로는 이게 안 돼요. 맞죠? 종이만큼 연한 강철이 있습니다. 구부려버리면 어때요? 철은 깨져버리죠. 자, 구부러지기도 하고 금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때요? 찢어지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것. 종이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걸 주름짐과 접힘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았나요? 다른 것들은 이것을 만들어내는 특성이 어때요? 약하거나 없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의 물리적 특성은 랜드, 만들어준답니다. 그들 자신을 어때요? 랜드를 원래 빌려주다 개념이잖아. 종이의 물리적 특성은
자신들을 뭐에 빌려준다? folding이 뭡니까? 접기잖아요. 이게 접기입니다. 밴딩은 뭐죠? 구부리기죠. 자, 접기와 구부리기에 자신을 빌려준다. 이걸 어떻게 했다? 적합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접기와 구부리기에 종이의 물리적 특성은 그죠? 이 자신을 빌려준다. 제기대명사 썼습니다. 자, 주어가 뭐예요? 물리적 특성이잖아요. 이게 같은 거죠?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물리적 특성이 빌려주는데 그 물리적 특성이 접기와 구부리기에 그죠? 그 특성을 빌려준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물리적 특성이 그 물리적 특성을 어때요? 접기와 구부리기에 랜드 빌려준다. 그래서 적합하다. 이렇게 의역된 것이죠. 자, 셀룰로스 섬유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져 있는 이 셀룰로스 섬유는 파이버 섬유잖아요. 자, 부분적으로는 스냅드, 꺾여질 수 있다. 최대 구부림의 지역에 접혀지는 부분에는 어때요? 꺾여질 수 있잖아요. 허락해주면서 영구적 주름을 허락하면서 주름이 형성되도록 됐나요? 자, while 됐나요? 동시에입니다. 이거는 동시에 하면서잖아요. 원래는 하면서니까 의역해서 동시에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충분한 섬유가 어때요?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면서입니다. 됐죠? 그 물질이 갈라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됐나요? 자, 이거는 결과의 to로 봤습니다. to 부정사가. 결과는 그리고 그래서잖아요. 자, 충분한 섬유질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재료가, 그 물질이 갈라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해석하는 to 부정사를 우리가 결과라 합니다. 다시 봐요. 충분한 섬유질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은 갈라지지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indeed 실제로 정말로 이 상태에서 됐나요? 종이는 그죠? 이거는 부사잖아. 매우 많이 종이가 유지합니다. 능력을 저항할 능력 당겨지는 것을 resist ing죠. 당겨짐을 저항할 능력. 즉 어때요?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도 당겼을 때 어때요? 찢어지지 않죠. 잘 빳빳하게 유지한단 말이야. 당겨지는 것을 저항할 능력을 종이는 이 상태에서도 매우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찢어질 수가 있죠. 쉽고 정확하게. 그 갈라진 거잖아. 그죠? 주름입니다. 그 주름을 따라서 만약 한 지점이죠. 자, 약한 한 지점입니다. 작고 초기의 찢김인 약한 한 지점이 is opened up 열려진다면 잘 찢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종이가 있을 때 잘 구부려지고 당겼을 때 어때요? 분리가 잘 안 됩니다. 그걸 저항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끝부분이 어때요? 약간 어때요? 오픈 열려져 있잖아. 그러면 요 선을 따라서 잘 찢어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종이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조합. 자, 요 부분 요거 네모 쳐놓기 바랍니다. 이 우수한 조합이 뭔데? 맞나요? 이 우수한 조합. 이러한 물리적 특성의 우수한 조합이 바로 뭐죠? 바로 윗부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됐나요? 위에 관한 요 이야기. 즉 주름이 형성되면서도 갈라지고 떨어지지 않고 맞나요? 잡아당김에 저항하는 능력을 유지하지만 초기의 찢김 같은 약한 지점이 열리면 주름을 따라 쉽게 정확하게 찢어질 수 있는 이 조합. 맞나요? 주름이 생기지만 분리되지 않고 그죠?
주름을 따라 초기에 약한 열림이 매끈하게 찢어지게 만드는 이 조합은 그죠? 물리적, 기계적, 미케니컬 뭐라 했나요? 물리적 했나요? 이게 적어라. 물리적인. 원래 기계적인 뜻인데 물리적 특성의 이 조합은 허락합니다. 종이가 떠맞도록 뭐를? 물건의 형태. 어떤? 주름짐과 접힘이죠. 주름짐과 접힘을 통한 어떤 물체의 그죠? 형태를 떠맞다. 떠맞다니까 물체 형태를 취하다 이렇게 됩니다. 취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러므로 종이접기의 예술을 허락해 줍니다. 맞죠? 딱 하나 심이 생기는데 뜯어지지 않는 이 특성이 그죠? 종이접기의 예술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자, 거의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만큼 좋은. 이 앞에 as가 살아났지만 뒤에는 없죠? as의 앞에 as만 나타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만큼이죠. 그만큼 좋은 물질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 호일은 어떻다? 금을 유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금의 통제는 다소 어렵습니다. 플라스틱 시트는 어떻다? 금을 그죠? 접는 경향이 없죠. 전혀. 그것이 매우 부드럽지 않다면 요거 봐요. in each case. 이게 관계 형용사가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요거요. and in that case입니다. 자, 일단 and in that case 했을 때는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다시요. 플라스틱 시트는요. 전혀 어때요? 이게 주름을 유지하는 경향이 없죠. 그것이 매우 부드럽지 않다면 and 밑에 봐요. 그리고 그 경우에 됐나요? 그리고 그 경우에 그것은 단단함이 부족하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아주 부드러워야지만이 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접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아주 부드러워야지. 맞죠? 그렇지만 플라스틱이 아주 부드러워 버리면 어때요? 단단함, 강도가 부족하겠죠. 맞나요? 그죠? 감사는 물건, 좋은 감사는 포장재 좀 낼 거예요. 좋은 포장재에게 요구되는 그 단단함이, 즉 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아주 부드러운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은 단단함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죠? 포장재에 요구되는 단단함입니다. 다시 돌아갔어. 그러면 and 연결하고 어때요? 지시 형용사죠. and that을 줄이면 뭐가 됩니까? which가 됩니다. and in that case. 그리고 그 경우에 in which case. and in that case. in each case. 되겠나요? 자, 이런 위치를 뭐라 합니까? 관계 형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라는 말은 뭐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이고, 지금은 지시 형용사죠. 지시 형용사로서 그란 뜻이죠. 그리고 그를 줄여서 위치로 표현한 거예요. in each case. 그리고 그 경우에. 됐나요? 이거 좀 신경 써서 문법 정리합니다. in each case 어렵습니다. 관계 형용사는. 그리고 그 경우라는 것은 매우 부드러운 경우에 이 플라스틱은 단단함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또 강조구문 나옵니다. 그래서 어때요? it is that 강조구문 버리고 자, 주름을 유지할 능력. 그죠? 뻣뻣한 채로 남아있는 동안에 분사구문 뻣뻣한 채 남아있는 동안에 주름을 유지할 그 능력은 만듭니다. 종이를 독특하게 적합하도록. 이러한 목적은 뭡니까? 종이접기 같은. 맞나요? 그죠?
주름을 유지하면서도 단단함을 그죠?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의 종이가 아주 적합하게 되는 것이죠. 문장 구조가 막 쉽지 않습니다. 맞죠? 이렇게 뭐 강조 구문은 뭐 여사로 등장하고, 근데 강조 구문을 아까 관계사로 인식해서 전치사가 관계사 앞으로 이동하는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아까 뭐 봤죠? it is with which 강조 구문으로 바뀐 케이스도 봤고요. 관계 형용사도 나오고요. 맞죠? 뭐 별거 다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자,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볼게요. 자,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할 때 지 새끼뿐만 아니라 남의 새끼도 구해주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죠, 예언아? 응? 맞죠? 지 새끼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남아있는 남의 새끼는 왜 합니까? 울부짖겠죠. 울부짖으면 어때요? 포식자가 우리 쪽에 다가올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전체 무리가 다 위기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새끼뿐만 아니라 남의 새끼도 구하는 이유가 뭐다? 전체 무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체 무리 속에는 자신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맞죠? 집단의 안정성을 위해서 내 새끼뿐만 아니라 남의 새끼도 어때요? 구해준다라는 것이겠죠. 됐습니다. 자, 갑니다. 엄마 고양이죠. 엄마 고양이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죠? 어느 새끼가 자신한테 속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죠. 섞여져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새끼의 냄새를 사용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distinguish, 구별하다죠. 자, 그들을 어때요? 다른 엄마의 새끼입니다. 그 새끼들을 딴 엄마의 새끼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의 새끼의 냄새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 새끼들이 섞여져 있을 때 냄새로 자기 새끼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직면될 때죠. 선택입니다. 새끼의 선별로 됐네요. 자, 방황하는, 둥지에서 방황하는 새끼들의 선별 상황에 직면될 때입니다. 됐나요? 이땐 동격인데요. 자신의 새끼와 딴 새끼들이 어때요? 그녀의 것이 아닌 딴 새끼들. 됐나요? 지 새끼와 남의 새끼들. 됐나요? 지 새끼와 남의 새끼들. 맞나요? 인 둥지를 벗어나서 방랑하는, 방황하다 할까요? 방황하는 이 새끼들의 선별 상황에 직면되어질 때는 엄마 고양이는 어때요?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seem to죠. 자신의 새끼들, 그 새끼들을 되찾아오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새끼만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다. 됐나요? 자, 지 새끼와 남의 새끼를 구별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맞나요? 지 새끼, 남의 새끼, 맞죠? 지 새끼, 남의 새끼, 인 둥지로부터 방황하는 이 새끼의 선별 상황에 직면되어질 때 엄마 고양이는 구별하지 않더라. 맞나요? 차별대화하지 않더라.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뭐냔 말이야. 이것에 대한 이유는 불확실하다. 비록 조난 발성이죠. 새끼로부터의 조난 발성. 어떤 걸까요? 조난 발성은 새끼가 위험에 처해졌을 때 울부짖는단 말이야. 와우! 와우! 이렇게 울부짖는 조난 발성이 있을 겁니다. 자, 길을 잃은이죠. lost, 길을 잃은. 둥지에서 길을 잃은 새끼로부터의 조난 발성이 알려져 있을지라도 매우 강력하다라고 알려져 있을지라도 이유는 확실치는 않아. 그래서 어렵다. 엄마들이 저항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들을 회수하는 것을 되찾다죠. 회수하다, 되찾다. 새끼를 되찾는 것을
저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맞나요? 이거 무슨 말이야? 자, 보금자리를 잃은 새끼 고양이의 조란 발성이 매우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고 자신의 새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새끼를 되찾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얘는 불가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말 겁나 길죠? 무슨 말이야? 이것에 대한 이 although에 걸리는 그죠? 이 부분은 뭡니까? 조란 발성은 그죠? 매우 강력하다. 말은 무슨 말이야? 목소리가 겁나 커. 포식자를 이쪽으로 유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맞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나요? 그것들을 되찾는 것을 저항하는 것이 어렵다. 맞죠? 그냥 새끼를 되찾아 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집단의 안정성을 위해서. 포식자를 끌어들이니까. 새끼가 밖에 싸돌아다니다가 위기에 처해 불안해. 가만 큰 소리로 야옹야옹 고함 지른단 말이야. 맞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되찾아오는 것을 안 할, 저항하는 것이 그죠? 어렵다. 맞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확실치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로서 생각해 보면은 새끼 고양이 울부짖음 소리가 너무 커. 그러니까 엄마 고양이가 모든 새끼를 다 찾아오는 것을 저항하기가 힘들다라는 상황을 다 고려하더라도 맞죠? 왜 엄마들이 다 찾아오는지는 확실치는 않다. 그런 이해는 되지만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부분 regardless of 뭐뭐에 관계없이잖아요. 그 새끼가 자신의 새끼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뭐뭐에 관계없이 되찾기를 저항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죠? 어려울지라도 까지가 전부 다 올도절입니다. 큰 틀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봐봐요. 올도가 1서부터 2까지죠. 조남 발성이 어땠다?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을지라도 그래서 엄마들이 그 모든 새끼를 되찾는 것을 저항하는 것이 어렵다. 맞죠?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확실치는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야생에서는 끽끽거리는 새끼가 야외에 나가 있는 끽끽거리는 조남 발생하는 새끼는 어떻다? 포식자를 끌어들일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뉴스다. 어때요? 다른 새끼들한테 주변에. 빠른 구조죠. 어떤 우는 새끼의 빠른 구조가 좋은 전략일 것이다. 막을. prevent or from ing입니다. 원하지 않는 주목이죠. 원하지 않는 주목을 끌어들이지 from 못하도록. 그 새끼들이 원하지 않는 주목을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막을 좋은 전략이 된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비록 엄마 고양이가 자신의 새끼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들은요 수고할 것 같다. 그죠? 구해준다는 거죠. 잃어버린 우는 고양이들을 어때요? collect. 그죠? 뭐렇게 했노? collect를 데려오다. 데려올 것 같다. 아마도 뭐 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감지되는 겁니다. 포식자에 의해서 감지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쥐새끼뿐만 아니라 남의 새끼도 구해오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게 확실치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자 비록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을지라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 이거 40분 이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거 들어가나? 에이씨, 이렇게 다 끝내려고 했네. 어쨌거나 내일 요거하고 교과서 들어가고 교과서도 아마 다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때요? 쌤이 그거 문제를 좀 뽑아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좀 읽어오라 할 것이